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1번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LN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섹터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까요? 이번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넘겨주시죠. 시진핑 방한 그리고 단체 관광객 기대감, 중국 소비주 최대 수혜 업종을 적으시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우선 조금 전 6시 30분부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주요 의제로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질 거다라는 이 훈풍이 불어들면서 호텔부터 카지노 그리고 엔터 업종까지 주가를 날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모멘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달 말이었죠. 29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10월 초로 넘어가면 중국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이 우선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섹터는 어떨까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외국인 방문객의 핵심 소비 바로 뷰티죠.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이때 잃었던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백화점 쪽인데요. 백화점 역시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었고 현대백화점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국 소비주 안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을 한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차트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셨을 텐데 언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언제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분께 조금 더 세부적인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곳을 여쭤봤더니 역시나 답이 또 통했네요. 카지노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고 박철순 대표 답에는 리조트까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같이 하는 곳이 많으니까 사실상 한 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지노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사실 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전 직접적인 수혜가 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카지노 산업을 보면은요, 일단 외국인 전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전적으로 해외 관광객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 카지노 섹터의 수익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6월 달에 해외 관광객 수치를 보면은요. 외국인 관광객이 16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가 늘었습니다. 물론 일본, 동남아 관광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랍액을 보면 7월 달에 그 파라다이스가 이제 5,800억 정도, GKL이 3,300억 정도. 롯데 관광 대비 2,700억 정도로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해외 관광객이 는다고 카지노가 다 잘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다른 업종들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이거는 그쵸. 그런 것들은 손님이 많아진다라고 해도 매출이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사실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올리브영 가고 다이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해외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이제 베팅 금액이 늘어나고 그 베팅 금액이 늘어나면 매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일본, 동남아 이렇게 VIP 고객들이 베팅 금액이 늘어나면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글로벌리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8월 달에 이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매출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조 8천억 원 정도? 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또 질문 있는 게 마카오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마카오가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 한국
마카오, 라스베가스 이렇게 같은 섹터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섹터 자체가 이제 글로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섹터를 이제 가장 좋게 보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왜 롯데 관광 개발을 꼽았냐? 아, 그게 제일 좋습니까? 네.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도 봤거든요. 근데 같이 봤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매출 같은 드랍액 같은 경우에 물론 롯데관광개발이 2,700억 정도로 적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로 보면 91%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약 12%거든요. 차이가 큰데요? 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뭐 비슷하게 가거든요. 하지만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제주 드림타워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진짜 랜드마크가 됐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월 400억 이상 매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그렇게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뭐 10월에 있는 국경절 연휴가 오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약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롯데관광개발을 추천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 대표님도 카지노 앤 리조트를 써주셨고 아마 어느 정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공감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박철순 대표는 제가 알기로 파라다이스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별로 인사이트가 살짝 나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실 뭐 파라다이스가 좋냐, 롯데 관광개발이 좋냐, 이거는 사실 뭐 엄마가 좋냐, 아빠 좋냐 이런 수준이거든요. 예.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어느 한 기업만 올해 한 초중반만 해도 좀 약간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하반기로 오면서 전반적인 이 대입 변수들이 워낙 또 카지노나 리조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뭐 주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연고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GK는 약간 조금 전고점 직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드디어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 전고점에서 계속 우리가 저항받고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한령 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무너졌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한번 한국에 온다라고 하니 다시 한번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한한령도 좀 해지가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업에게도 상당히 뭐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뭐 상반기 대비했을 때 실적은 뭐 너무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반기 때 너무나 우리나라 주력으로 우리나라가 관광객으로 모시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중국 관광객 아니면 뭐 일본 관광객이잖아요. 뭐 8월 달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오봉절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VIP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 올해가 이번 달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비자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거기다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경절 이게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열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리조트와 카지노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다들 아마 계획 세우셨을 텐데 10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 엄청 길잖아요. 거기에 있는 또 우리나라 국내 관광객들도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예약하는 거, 객실을 예약하는 게 거의 지금 다 찼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준이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실적 기대감은 워낙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카지노 쪽에 이제 파라다이스를 그나마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 카지노 드랍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객실수 그런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카지노 방문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분 지금 어느 하나 좀 나쁘지 않게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전국적 뚫고 레벨업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한 목표가는요 한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증가율보다는 절대적인 크기를 조금 더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것 같고 짧은 질문 하나만 그 신규 진입도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 네. 대비해서 다 2배 이상씩은 올랐거든요. 네, 오늘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보다 파라다이스가 좀 덜 올랐습니다. 근데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2배 조금 넘게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에 한 점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25,000원 정도는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